군부대 면회실의 낡은 철제 문이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열리자마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박대위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민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고는 벽으로 밀쳐붙였고 겁에 질린 민우의 어깨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외부와 연락을 시도해.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아느냐. 박대위의 고함은 천장을 울렸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다. 민우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김희병이 용기를 내어 박대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만류했다. 대위님, 지금 면회객들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십니다. 하지만 박대위는 가소롭다는 듯 김희병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고 김희병은 바닥으로 나뒹굴며 입술이 터져 피를 흘렸다. 어디서 새파란 이병놈이 상관의 훈육에 토를 다는 거야. 너도 같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박대위는 쓰러진 김희병을 군화발로 걷어차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면회실 입구에서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인이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를 구타하는 것이 요즘 육군의 새로운 훈육 방식인가 보군. 낡은 면 점퍼에 바른 청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한 칼날처럼 박대위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한설아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쓰러진 김희병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다. 박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구경거리야.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녀석 고모라도 돼. 그는 설아의 수수한 행색을 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옷 꼬락서니를 보니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는 모양인데 군대 일이 장난 같아 보여 당장 꺼지지 않으면 영업 방해로 집어넣어 줄 테니까 얼른 꺼져. 박대위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아는 박대위의 폭언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민우의 얼굴에 난 상처를 조용히 살폈다. 민우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터진 핏자국이 선명했다. 설아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으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군대 규정 어디에도 면회 온 가족 앞에서 병사를 구타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현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규정이 구역에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고 법이야. 박대위는 설아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손가락질하며 위협했다. 이 녀석은 하극상을 저질렀고 나는 상관으로서 정당한 징벌을 가하고 있는 거다. 너 같은 무식한 민간인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라. 그는 설아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설아는 아주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박대위는 허공을 가른 자신의 손을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아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고모, 그냥 가세요. 저 때문에 고모까지 다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민우의 눈에는 공포와 미안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민우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라. 민우야. 고모는 괜찮으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치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될 날이 될 거야. 설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우는 멍하니 고모를 바라보았다. 이때 박대위의 신복인 최상사가 껌을 씹으며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대위님,
이런 부류들은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그냥 헌병대에 신고해서 무단 침입으로 넘겨버리시죠. 딱 보니까 어디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도 못 받고 자란 것 같은데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최 상사는 설아가 들고 온 과일 상자를 발로 툭 치며 비아냥댔다. 이런 싸구려 과일이나 들고 와서 생색내지 말고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옷이나 사입지 그랬어. 설아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들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약자에게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가난함이라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박대위를 향했다. 박대위라고 했나? 자네의 군인 정신은 이 사과 한 알보다 못한 것 같군. 국가가 부여한 계급을 개인의 화풀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설아의 일갈은 면회실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박대위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허리춤의 권총집에 손을 올렸다. 이 여편네가 진짜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감히 장교에게 모욕을 줘. 오늘 네 발로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 그는 당장이라도 설아를 타격할 기세로 주먹을 치켜들었다. 주변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김희병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최 상사에게 붙들려 저지당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박대위의 광기 어린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설아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박대위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자네가 내뱉은 말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모든 행위는 이미 기록되었고 증명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박대위는 비웃으며 수첩을 뺏으려 했지만 수첩 첫 페이지에 찍힌 선명한 직인과 문양을 보는 순간 그의 움직임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것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장교들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국방부 직할 특수조사단의 표식이었다. 이게 뭐야? 가짜지. 이런 조잡한 걸로 나를 속이려 들어. 박대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설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곧 알게 되겠지.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무식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설아는 품속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면회실의 공기를 압도하며 상황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령부인가, 나 한설아다. 지금 당장 제12 보병사단 면회실로 헌병대 급파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겠다. 전화를 끄는 설아는 박대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민우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다. 박대위와 최 상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면회실 밖에서는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군화 소리가 복도를 메우기 시작하자 박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복도를 달려온 헌병대원들이 면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보고 드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박대위가 아닌 낡은 점퍼를 입은 설아를 향해 있었다. 박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헌병대장은 설아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외쳤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가해자들을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면회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평범한 아주머니로 보였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설아는 천천히 점퍼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다려진 군복 상의가 있었고 어깨 위에는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태위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 상사는 씹던 껌을 삼킨 채 벌벌 떨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아의 목소리는 이제 면회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 박대위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정적의 감도는 면회실 안에서 박대위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시무시한 폭언을 쏟아내던 그의 입술은 이제 파랗게 질려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한 채 달달 떨릴 뿐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행색을 한 여자가 소장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으나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설아의 무심한 눈빛이 박대위의 얼굴에 머물자 그는 마치 거대한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을 들이켰다. 최 상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씹던 껌을 삼킨 채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방금 전 그녀의 과일 상자를 발로 차며 내뱉었던 천박한 조롱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위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상사는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모든 책임을 박대위에게 전가하려 애썼지만 설아의 시선은 그에게 단 한 줌의 온기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헌병대장을 응시했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꺼낸 장갑을 천천히 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헌병대원들은 더욱 꼿꼿하게 자세를 바로잡았고 면회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네들은 군인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았고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화풀이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흔드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박대위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대위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헌병대장. 지금 당장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지휘권을 박탈하라. 그리고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징계 기록과 훈련 일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압수해서 사령부로 이송해. 설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박대위와 최 상사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박대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만요, 사령관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부대 기강을 확립하려 했을 뿐입니다. 박대위의 절규는 차가운 면회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설아는 비굴하게 소리치는 박대위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멸시가 담겨 있었다. 부대 기강이라니. 자네가 말하는 기강이 힘없는 이병의 뺨을 때리고 부모님이 보내준 음식을 발로 차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제복 입은 깡패에 불과하다. 설아는 박대위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군대의 힘은 상급자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의 신뢰에서 나오는 법이다. 자네는 오늘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았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물도 잊은 채 고모를 바라보았다. 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던 평범한 고모가 이토록 위험 넘치는 군의 최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설아는 민우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민우야.
고모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게 변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단호함은 더욱 짙어졌다. 민우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모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설아는 조용히 그를 다독였다. 이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단장과 참모진들이 면회실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평상복 차림의 설아를 보자마자 일제히 발을 맞추어 정지하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단장, 소장, 김승호. 사령관님의 방문을 보고 드립니다. 사단장의 경례 소리에 박대위의 마지막 희망줄마저 툭 끊어져 버렸다. 설아는 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사단장, 자네 부대 관리가 아주 훌륭하더군. 면회실에서 장교가 민간인을 협박하고 병사를 구타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해주니 말이야. 사단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설아의 냉소적인 말투에 담긴 서슬퍼런 경고를 즉각 알아차리고는 허리를 더욱 깊게 숙였다. 면목 없습니다. 사령관님 즉각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모든 인원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설아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전수 조사,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선 이박 대위라는 자와 최상사부터 분리해라.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도록. 그녀의 명령은 짧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설아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희병에게 다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설아는 김희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자네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내 조카가 더 큰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겠군.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를 보여주어 고맙다. 김희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김희병의 경례를 받아주었고 그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박대위는 이제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가기 직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설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발버둥쳤으나 헌병들의 강력한 제지에 가로막혔다. 사령관님,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가져가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처리해라. 만약 조금이라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든다면 그 책임은 사단장이 직접 지게 될 것이다. 설아의 마지막 경고에 사단장은 몸을 떨며 다시 한번 충성을 외쳤다.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설아는 민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에는 수많은 병사가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 나와 있었다. 설아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으며 차를 향해 움직였다. 민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마라. 네 고모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네가 옳았기 때문에 네가 보호받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민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억눌린 자들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설아는 차에 오르기 전 사단 본부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진정한 심판의 시작을 예고했다. 박대위와 최상사가 헌병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환호했다. 수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악마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쾌감을 선사했다. 설아는 차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부대의 비리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오늘 면회는 그 고름을 짜내기 위한 계획된 행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군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뿌리 뽑아주마.
설아의 나직한 다짐과 함께 검은색 관용차가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부대 입구를 지나며 설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표적이 그려져 있었다. 박대위 뒤에서 힘을 실어주던 더 큰 세력들. 그리고 이 부패의 고리를 방치해온 상층부의 무능함이 그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다. 별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 내가 그 어둠을 낱낱이 밝혀주겠다. 설아는 전화를 걸어 직속 특별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작은 부대의 소동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사령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설아는 민우가 보내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고모, 감사합니다. 저도 고모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설아의 차가웠던 표정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 그녀의 눈은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멋진 군인이 되려면 먼저 그런 군인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토양부터 만들어야겠지. 그녀는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된 명단을 훑어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오직 철저한 응징과 정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설아 소장은 박대위의 눈앞에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군의 복무 규정집 내용을 차근차근 읊어주기 시작했다. 박대위, 자네도 알다시피 군인복무규율 제11조에는 병사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네. 지금 민우의 상태를 보니 규정에서 벗어난 과도한 훈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줄 수 있겠나.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한 채로 침착하게 말을 건넸으나 박대위는 그 정중한 태도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며 비릿한 실소를 터뜨렸다. 박대위는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껌을 씹어댔다. 아줌마, 군대 규정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회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가 존재하는 군대라는 곳이야. 계급도 없는 민간인이 감히 장교의 교육 방식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하극상이라는 걸 모르나 보지. 옷차림을 보니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시는 분 같은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곱게 집에 가서 밥이나 하쇼. 그는 곁에 있던 최 상사와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박대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가 정성스럽게 싸온 과일 상자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렸다. 잘 익은 사과와 배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며 지시겨졌고 면회실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이런 싸구려 과일 따위가 우리 부대 위생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내 허락 없이는 이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내 허락을 받아야 해. 내가 바로 이 부대의 법이고 정이니까. 토달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그는 설아의 턱 밑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민우는 고모가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옷자락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모,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모가 이러시면 나중에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주세요. 제발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서려 있었고 박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들었지, 네 조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생판남인 내가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한설아는 바닥에 짓밟힌 사과 조각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매우 조심스러웠으며 그 모습은 박대위의 눈에 더욱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사람의 정성이 담긴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가
어떻게 부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 자네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 고작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아부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 그 법을 뿌리째 뽑아버려야겠군. 설아는 사과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박대위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 상사가 비꼬는 투로 말을 보탰다. 아이고, 아주머니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뿌리를 뽑긴 뭘 뽑는다는 거야. 당신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당신 조카만 더 괴로워지는 꼴 보고 싶어 조용히 나가서 반성문이나 써오라고. 감히 군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회 나가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설아를 향해 연기를 내뱉는 몰상식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면회실 구석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은 박대위와 최 상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꼈지만 감히 나서서 항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박대위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을 목격했고 그에게 대항한 이들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아주머니 어떻게? 진짜 큰일 나겠다. 한 병사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지만 박대위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쪽을 향하자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면회실은 오직 박대위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민우의 흐느낌만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설아는 가만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군에서 보아온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키려 했던 군대가 이런 모습이었던가.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고 민간인을 벌레 보듯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장교의 직인을 달고 있다니.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천 명의 군사를 호령하던 사령관의 눈빛이었으며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을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박대위, 자네는 방금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네. 자네가 휘두르는 그 보잘것없는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 주지.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회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박대위는 순간적인 한기에 몸을 떨었지만 곧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야. 최 상사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 무단 침입의 업무방해, 장교 모욕죄까지 싸그리 묶어서 쳐넣으라고 해. 최 상사가 전화를 걸려 할 때 설아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작은 금속 배지 하나를 꺼내 박대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헌병을 부를 필요 없네. 이미 내가 불렀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말한 그 죄목들 하나하나 자네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거야.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직할 특별수사관의 권한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를 긴급 체포하겠다. 배지에 새겨진 문양을 본 박대위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헌병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가진 조직의 표식이었다. 이게 뭐야? 위조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수사관이야. 박대위는 현실을 부정하며 배지를 뺏으려 했지만 설아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압박 대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설아는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네가 무시하던 그 아줌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부터 국가가 직접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네가 믿고 있는 그 뒷배들도 자네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설아의 목소리는 죽음을 선고하는 사신처럼 차가웠다.
민우는 고모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변화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자신이 알던 다정한 고모가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무서운 전사로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고모. 민우의 부름에 설아는 잠시 고개를 돌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정의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그녀의 말과 동시에 면회실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헌병이 아니었다. 중무장한 특별수사팀 요원들이 면회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이닥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특별수사팀의 리더인 정소령이 설아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보고 드립니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제12 보병사단 내부 비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착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박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 소장 한설아, 설마 작년에 부임한 그 전설적인 특수전 사령관 박대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최 상사는 전화를 걸려던 손을 덜덜 떨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사자 코터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자비를 구했다. 사령관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박대위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대위가 그동안 병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공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다 말하겠습니다. 최 상사의 비굴한 배신에 박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 악인의 분열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기묘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설아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수사 요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추하다.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했던 초심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는가. 그녀는 수사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엉망이 된 면회실을 둘러보았다. 흩어진 과일들과 눈물 젖은 민우의 얼굴, 그리고 공포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보였다. 설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짐했다. 이 사태의 원흉인 사단장과 그 위의 비리 세력까지 모두 도려내겠노라고. 수사 요원들이 박대위와 최 상사를 거칠게 차에 태우는 동안 설아는 민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우의 상처난 얼굴을 다시 한번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야, 이제 더 이상 저런 자들 때문에 떨지 않아도 된다. 네, 고모가. 아니, 대한민국 육군이 너를 지켜줄 거야. 민우는 이제야 안도한 듯 고모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부대에 정의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정소령이 다가와 설아에게 격려했다. 사령관님, 사단 본부 건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확보 중입니다. 예상보다 비리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대답했다.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특히 군납 비리와 관련된 장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오늘 이 부대의 별들이 몇 개나 떨어질지 나도 궁금해지는군. 그녀의 선전포고는 이제 부대 전체를 향한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되었다. 사단 본부로 향하는 설아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거침없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던 장교들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과 그 뒤를 따르는 수사 요원들을 보고 경악하며 길을 비켰다. 누구야, 소장이 왜 여기에 설마 그 사령관인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썩어빠진 부대의 수장인 사단장의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제지하려는 비서실 장교를 매서운 눈빛으로 밀쳐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사단장 김 소장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화를 내려다 설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아니, 한 사령관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설아는 사단장의 책상 위에 박 대위가 짓밟았던 사과 조각을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김 소장 자네 부대의 정의가 바로 이 사과처럼 짓밟히고 있더군. 장교가 면회 온 가족을 협박하고 병사를 개처럼 다루는데 사단장이라는 자는 여기서 편안하게 차나 마시고 있었나. 설아의 일갈에 김 소장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김 소장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설아는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건 자네가 지난 3년간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뇌물 목록이다. 박 대위가 자네의 조카라는 사실도 이미 파악했지. 친인척을 이용해 부대를 사유화하고 병사들을 탄압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설아의 섯을 퍼런 추궁에 김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탑이 단 한 명의 여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네 같은 자들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군인들이 고통받는 거다. 오늘로 자네의 군 생활은 끝이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수사 요원들이 들이닥쳐 사단장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다. 이제 부대의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악취나던 고름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었다. 설아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군대란 무엇인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녀의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에게 방송이 울려 퍼졌다. 사단장과 박대위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직무정지 및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거대한 환호성을 내질렀다. 와,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통과 서름이 그 환호성에 실려 하늘로 솟구쳤다. 설아는 그 환호성을 들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들리니? 민우야, 이게 바로 네가 지켜낸 정의의 소리란다. 민우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무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박 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시장통 아줌마 같은 여자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설아의 턱 밑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수사관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협박해? 네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설아의 낡은 점퍼깃을 움켜쥐려 손을 뻗으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는 것처럼 서늘하게 변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설아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박대위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 손 치우지 않으면 자네의 군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이성을 잃은 박대위에게는 그저 나약한 여자의 마지막 허세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최 상사는 옆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대위님, 저런 입만 살아있는 여편네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조용해집니다라고 부추겼다. 박 대위는 최 상사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설아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침을 뱉듯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까짓 게 뭔데 감당이니 뭐니 지저대는 거야. 딱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던 수준 같은데
내 조카 민우 놈도 너랑 똑같이 천박하게 가르쳤겠지. 그는 민우의 아픈 곳을 건드리며 설아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고 그 소리를 들은 민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절규하듯 울부짖었지만 박대위는 이를 즐기듯 더욱 크게 조롱하며 낄낄댔다. 설아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으며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순간 면회실 내부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평생을 전쟁터와 특수전 현장에서 보냈던 그녀의 몸에 각인된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설아는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자식처럼 키운 조카를 건드리고 내 부모가 물려준 자부심까지 모욕했으니 이제는 정말 나도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겠군.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며 힘이 들어갔다. 박대위는 설아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압감에 치칙거리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곧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허리춤에 가죽 벨트를 풀어 손에 감았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본데 오늘 여기서 네가 믿는 그 가짜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벨트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설아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고 이를 본 김희병이 온몸을 던져 설아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박대위의 거친 발길질에 채여 구석으로 나뒹굴었다. 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김희병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이제 평범한 여인의 눈이 아니라 목표물을 확실히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안광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박대위, 자네가 방금 저지른 행동은 군형법 제62조 위반이자 가혹행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설아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듯 차갑고 정확하게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최 상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박대위의 팔을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위님, 저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헌병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박대위는 최 상사를 거칠게 뿌리치며 다시 벨트를 높이 쳐들었다. 비켜 이깟 아줌마 하나 처리 못해서 헌병을 기다려. 내가 직접 이 여자의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민우 그 새끼도 같이 영창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설아를 향해 돌진했다. 설아는 달려오는 박대위의 움직임을 마치 슬로 모션처럼 지켜보며 발의 위치를 아주 정교하게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대위를 제압할 수천 가지의 기술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자비를 기대할 시간은 끝났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계급과 권위가 자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해주지. 설아의 몸이 화살처럼 튕겨나가며 박대위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박대위는 갑자기 사라진 설아의 모습에 당황하며 허공을 가른 벨트를 휘둘렀지만 이미 설아는 그의 사각지대에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대위의 손목혈을 정확히 눌렀고 박대위는 전기가 통한 듯한 극심한 통증에 벨트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아, 내 손목 무슨 짓을 한 거야? 설아는 대답 대신 그의 발등을 강하게 짓밟으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고 박대위는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박고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상사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병사들은 고모의 화려한 기술에 눈을 떼지 못했다. 설아는 바닥에 쓰러진 박대위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며 그의 귓가에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바로 자네가 무시했던 힘이다. 자네는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조차 갖추지 못했기에 이 힘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박대위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설아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설아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정문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서 수많은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는 곧 박대위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우는 이제야 숨을 몰아쉬며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아우라가 펼쳐지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박대위는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설아의 발이 그의 등을 묵직하게 눌러 고정했다. 어딜 가나 아직 우리 대화는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야. 자네가 저지른 비리와 병사들에게 가한 폭언들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백하게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대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며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뒤늦게 후회하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댈 뿐이었다. 최 상사는 이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설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아니 수사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인간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설아는 그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방조한 자도 가해자와 다를 바 없다. 자네의 그 비겁함이 우리 군을 썩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녀의 일갈의 최 상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다. 면회실 밖에서 헌병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설아는 비로소 박 대위의 등에서 발을 뗐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경례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이전의 평범한 아줌마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해라. 특히 사단장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도록. 설아의 명령에 헌병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박대위와 최 상사는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채 개처럼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설아는 다시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았다. 민우야. 이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 고모가 약속하마. 민우는 고모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고 설아는 그런 민우를 꽉 안아주며 자신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정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울려 퍼질 거대한 개혁의 시작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사단 본부 건물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이미 설아가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아는 건물 쪽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다. 자, 이제 다음 사냥을 시작해볼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 그녀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하자 부대 안에는 묘한 활기와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차 안에서 설아는 사령부 직속 특수수사대원들에게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작전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부패한 군인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이제 막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상태였다. 박대위는 시작일 뿐이다. 그 뒤에 숨어있는 거물들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해. 설아의 눈은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빛났고 그녀의 손가락은
태블릿 PC 위에 명단들을 빠르게 넘기며 다음 목표물을 선정하고 있었다. 부대를 빠져나가는 길목에 서 있던 병사들은 설아가 탄 차량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부대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와 명예를 되찾아준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설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경례를 보며 조용히 거수경례로 답해 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고 부하를 사랑해야 한다. 그 당연한 진리를 잊은 자들에게는 오직 철저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설아의 차량이 사단 위병소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는 축복이라도 하듯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민우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피로를 씻어냈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대비해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번 사건은 일회성 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는 거대한 불씨가 될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아의 입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린 미소가 감돌았고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설아의 활약상은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투스타 소장이 평복을 입고 나타나서 박대위를 한 방에 날려버렸대 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군 전체로 퍼졌고 이는 억눌려 지내던 수많은 병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설아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명인 정의 실현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부패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가, 선량한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었다. 사령부에 도착한 설아는 곧바로 참모총장과의 독대를 신청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보고하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건의할 생각이었다. 총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암세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설아의 강단 있는 목소리는 사령부 복도를 울리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사 요원들의 발걸음 또한 더욱 힘차고 당당해졌으며 대한민국의 군대는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불을 밝히고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대위와 연관된 수많은 인맥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위한 정밀한 타격 지점을 찾고 있었다. 권력은 나눌 수 있어도 정의는 타협할 수 없다. 그녀의 이 좌우명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 육군의 정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령부 전체에 퍼져나갔다. 설아는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최 상사는 박대위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아를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와 힘만 믿고 설아의 가녀린 어깨를 잡아채려 손을 거칠게 뻗었지만 설아는 이미 그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무식한 민간인이 장교의 권위에 손을 대는 거야. 너도 오늘 죽어봐라. 최 상사의 고함이 면회 실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설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최 상사의 팔목을 부드럽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몸을 낮추어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찰나의 순간 설아의 발이 최 상사의 디딤발을 깊고 강하게 걷어찼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거구의 몸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최 상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짧은 신음을 뱉으며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자네가 배운 격투술이 고작 이런 것인가. 상대를 얕잡아보고 기본을 망각하는 자에게 군복은 과분한 사치에 불과하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그 위압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군더더기가 없어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바닥에 쓰러진 두 악인을 내려다보는 설아의 시선은 마치 발밑에 먼지를 보는 듯 차갑고 무심했다. 박대위는 얼굴이 피떡이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쓰는 거냐고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설아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달린 장교 휘장을 툭 발로 찼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군인으로서 누구인지를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라는 직함이 동네 깡패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설아의 냉소 섞인 일침은 박대위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설아는 고개를 돌려 겁에 질린 민호와 상처 입은 김희병을 찬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악인들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달라져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무서워할 것 없다. 이제 이 방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병. 자네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네. 진정한 군인이란 총칼을 든 자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는 자라는 것을. 오늘 자네가 증명했어. 설아의 말에 김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직되었던 몸을 천천히 풀었고 민우는 고모의 당당한 모습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보호막을 경험하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면회실 밖에서 들려오던 군용 차량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박대위는 구원의 손길이 온 줄 착각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야. 헌병들이 오면 너희는 무단 침입과 장교 폭행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그는 찢어진 입가로 피를 흘리면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최 상사 역시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들의 가소로운 몸부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입구 쪽을 향해 여유롭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장악한 사냥꾼의 침착한 미소가 옅게 번지고 있었다. 육중한 철제문이 박차고 열리며 완전 군장을 한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대위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여기야. 여기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내 팔을 부러뜨리고 상급자를 공격했어. 그러나 헌병들은 박대위의 비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히려 쓰러져 있는 박대위와 최 상사를 에워쌌다. 헌병대장은 설아의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목소리는 면회실 천장을 뚫고 나갈 듯이 우렁찼다. 충성 헌병대 소속 특별수사팀. 지시하신 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헌병대장의 경례를 받은 설아는 천천히 평복 점퍼를 벗어 옆에 있던 의자에 걸어두었다. 그 아래로 드러난 정갈한 군복 하의와 허리띠.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서 나온 신분증을 확인한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2 보병사단 소속 박대위와 최 상사를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부대 내 가혹행위, 직권 남용, 그리고 군납 비리 연루 혐의다. 설아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정도로 단호했다. 박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설아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설아는 헌병 대장에게 다가가 박대위의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을 즉각 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자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함을 낱낱이 조사해라. 특히 사단 본부와 연결된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든다면 현장에서 즉각 가중 처벌을 적용하라. 설아의 명령에 헌병들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고
박대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팔이 꺾여 수갑이 채워졌다. 최 상사 역시 비굴하게 자비를 구하며 바닥에 머리를 짓박았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설아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면회실을 가득 채웠던 공포는 어느덧 정의의 숙청으로 변해 있었고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은 작은 환호성을 내뱉었다. 설아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바닥에 떨어진 민우의 과일 상자를 직접 들어 올렸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아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 부대의 뿌리 깊은 썩은 고름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짜낼 생각이다. 설아의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박대위의 안색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렸다. 박대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이건 무효야.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우리 삼촌이 사단장이라고라며 최후의 악을 써댔다. 설아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대답했다. 자네 삼촌인 김 소장도 지금쯤 헌병대 조사실에서 자네와 비슷한 처지가 되어 있을 거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패의 고리는 오늘로 완전히 끊어졌다. 설아의 말에 박대위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듯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참함으로 바뀌었고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설아는 헌병들이 두 악인을 차에 태우는 것을 지켜본 뒤 민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쥐어주었다. 민우야,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고모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설아는 김이병에게도 따로 다가가 그의 치료를 사단 의무대가 아닌 육군 본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끝까지 부하를 아끼는 사령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황이 일단락되자 설아는 면회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정리하던 병사들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오늘 본 것을 잊지 말게.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라. 내가 끝까지 자네들을 지켜주겠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병사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신뢰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아는 경례를 받아준 뒤 헌병대장과 함께 사단 본부 건물을 향해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단 본부로 향하는 복도마다 설아의 소문을 들은 간부들이 줄지어 서서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분이 진짜 그 한 소장님이시라고 평복 차림이라 전혀 몰랐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설아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단 전체에 퍼져 있는 부패의 지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죄 지은 자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보고도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진정한 숙청의 칼날이 사단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설아는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젖혔고 안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김 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한 소장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김 소장은 위험을 차리려 애썼지만 설아의 손에 들린 박대위의 비리장부와 뇌물 리스트를 보는 순간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아는 장부를 책상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웃었다. 김 소장, 자네의 그 여유로운 찻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자네를 심판하러 왔네. 김 소장은 당황하며 이건 다 모함일세. 내 조카가 저지른 개인적인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설아는 이미 그의 비밀 금고, 비밀번호와 해외 은닉 계좌 정보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상관없다고 매달 자네 계좌로 들어온 그 막대한 액수의 돈들도 상관없는 건가. 자네가 부하들의 피땀을 팔아 채운 그 배부름이 오늘 자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설아의 일갈에 김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집무실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장식품들이 비참하게 무너진 그의 처지를 조롱하는 듯했다. 설아의 지시에 따라 수사 요원들이 집무실로 들이닥쳐 사단장의 어깨에서 장성 계급장을 뜯어내듯 제거했다. 자네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다. 설아의 선고와 함께 김 소장은 강제로 연행되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단본부 요원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부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단 한 명의 여군 장성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으며 이는 부패한 기득권층에 던지는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설아는 텅 빈 사단장 의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창밖의 연병장을 응시했다. 충우, 최 상사는 박대위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아를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와 힘만 믿고 설아의 가녀린 어깨를 잡아채려 손을 거칠게 뻗었지만 설아는 이미 그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무식한 민간인이 장교의 권위에 손을 대는 거야. 너도 오늘 죽어봐라. 최 상사의 고함이 면회실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설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최 상사의 팔목을 부드럽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몸을 낮추어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73트 찰나의 순간 설아의 발이 최 상사의 디딤발을 깊고 강하게 걷어찼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거구의 몸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최 상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짧은 신음을 뱉으며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자네가 배운 격투술이 고작 이런 것인가. 상대를 얕잡아 보고 기본을 망각하는 자에게 군복은 과분한 사치에 불과하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그 위압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군더더기가 없어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77트 바닥에 쓰러진 두 악인을 내려다보는 설아의 시선은 마치 발밑의 먼지를 보는 듯 차갑고 무심했다. 박대위는 얼굴이 피떡이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쓰는 거냐고 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설아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달린 장교 휘장을 툭 발로 찼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군인으로서 누구인지를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라는 직함이 동네 깡패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설아의 냉소 섞인 일침은 박대위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79트 설아는 고개를 돌려 겁에 질린 민우와 상처 입은 김이병을 찬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악인들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달라져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무서워할 것 없다. 이제 이 방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김이병, 자네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네. 진정한 군인이란 총칼을 든 자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는 자라는 것을 오늘 자네가 증명했어. 설아의 말에 김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직되었던 몸을 천천히 풀었고 민우는 고모의 당당한 모습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보호막을 경험하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82트 면회실 밖에서 들려오던 군용 차량의 급브레이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박대위는 구원의 손길이 온 줄 착각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야. 헌병들이 오면 너희는 무단 침입과 장교 폭행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그는 찢어진 입가로 피를 흘리면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최 상사 역시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들의 가소로운 몸부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입구 쪽을 향해 여유롭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장악한 사냥꾼의 침착한 미소가 옅게 번지고 있었다. 84트 육중한 철제문이 박차고 열리며 완전 군장을 한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대위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여기야, 여기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내 팔을 부러뜨리고 상급자를 공격했어. 그러나 헌병들은 박대위의 비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히려 쓰러져 있는 박대위와 최 상사를 에워쌌다. 헌병대장은 설아의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목소리는 면회실 천장을 뚫고 나갈 듯이 우렁찼다. 충성 헌병대 소속 특별수사팀. 지시하신 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80트 헌병대장의 경례를 받은 설아는 천천히 평복 점퍼를 벗어 옆에 있던 의자에 걸어두었다. 그 아래로 드러난 정갈한 군복 하의와 허리띠,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서 나온 신분증을 확인한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2 보병사단 소속 박대위와 최 상사를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부대 내 가혹 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군납 비리 연루 혐의다. 설아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정도로 단호했다. 박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설아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81트 설아는 헌병 대장에게 다가가 박대위의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을 즉각 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자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함을 낱낱이 조사해라. 특히 사단본부와 연결된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든다면 현장에서 즉각 가중 처벌을 적용하라. 설아의 명령에 헌병들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고 박대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팔이 꺾여 수갑이 채워졌다. 최 상사 역시 비굴하게 자비를 구하며 바닥에 머리를 짓박았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설아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80트 면회실을 가득 채웠던 공포는 어느덧 정의의 숙청으로 변해 있었고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은 작은 환호성을 내뱉었다. 설아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바닥에 떨어진 민우의 과일 상자를 직접 들어 올렸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아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 부대의 뿌리 깊은 썩은 고름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짜낼 생각이다. 설아의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박대위의 안색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렸다. 80트 박대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이건 무효야.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우리 삼촌이 사단장이라고라며 최후의 악을 써댔다. 설아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대답했다. 자네 삼촌인 김 소장도 지금쯤 헌병대 조사실에서 자네와 비슷한 처지가 되어 있을 거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패의 고리는 오늘로 완전히 끊어졌다. 설아의 말에 박대위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듯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참함으로 바뀌었고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은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81트 설하는 헌병들이 두 악인을 차에 태우는 것을 지켜본 뒤 민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쥐어주었다. 민우야,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고모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설하는 김희병에게도 따로 다가가 그의 치료를 사단 의무대가 아닌 육군 본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끝까지 부하를 아끼는 사령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82트 상황이 일단락되자 설하는 면회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정리하던 병사들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오늘 본 것을 잊지 말게.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라. 내가 끝까지 자네들을 지켜주겠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병사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신뢰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하는 경례를 받아준 뒤 헌병대장과 함께 사단 본부 건물을 향해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78트 사단 본부로 향하는 복도마다 설하의 소문을 들은 간부들이 줄지어 서서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분이 진짜 그 한 소장님이시라고 평복 차림이라 전혀 몰랐어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설하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단 전체에 퍼져 있는 부패의 지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죄 지은 자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보고도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진정한 숙청의 칼날이 사단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81트 설하는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젖혔고 안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김 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한 소장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김 소장은 위엄을 차리려 애썼지만 설아의 손에 들린 박대위의 비리 장부와 뇌물 리스트를 보는 순간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아는 장부를 책상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웃었다. 김 소장, 자네의 그 여유로운 찻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자네를 심판하러 왔네. 83트 김 소장은 당황하며 이건 다 모함일세. 내 조카가 저지른 개인적인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설아는 이미 그의 비밀 금고 비밀번호와 해외 은닉 계좌 정보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상관없다고 매달 자네 계좌로 들어온 그 막대한 액수의 돈들도 상관없는 건가? 자네가 부하들의 피땀을 팔아채운 그 배부름이 오늘 자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설아의 일갈의 김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집무실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장식품들이 비참하게 무너진 그의 처지를 조롱하는 듯했다. 84트 설아의 지시에 따라 수사 요원들이 집무실로 들이닥쳐 사단장의 어깨에서 장성 계급장을 뜯어내듯 제거했다. 자네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다. 설아의 선고와 함께 김 소장은 강제로 연행되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단 본부 요원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부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단 한 명의 여군 장성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으며 이는 부패한 기득권층에 던지는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설아는 텅 빈 사단장 의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창밖의 연병장을 응시했다. 84트 연병장에는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는 국기 계양대가 서 있었다. 설아는 그 깃발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되새겼다. 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녀는 헌병 대장에게 부대 전체에 대한 비상 소집을 명령했고 모든 장병 앞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부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억눌려 지내던 병사들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상 소집된 전장병 앞에서 설아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화려한 군복 정장이 아닌 여전히 먼지가 묻은 평복 바지에 군복 상의만을 걸친 독특한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권위 있어 보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주러 왔다. 누구든 부당한 짓이나 폭력에 시달린다면 내가 직접 그 목소리를 듣겠다. 우리 군에는 더 이상 박대위나 김 소장 같은 인간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 설아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수천 명의 병사는 일제히 환호하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감동의 순간이었다.